저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브랜드 블로그와 온라인 마케팅 기획을 맡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브랜드 블로그 외에도 체험단이나 기자단, 기본적인 광고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클라이언트 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는 매출 규모나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세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3개 업체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A는 50명 규모로 단독 사옥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구성원 15명 규모의 10년 이상 운영해온 안정적인 사무소입니다. 세 번째 C는 저희와 함께하는 이 과정에서 사무실을 새로 해서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고요. A는 규모가 있다 보니 내부 마케팅 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B는 마케팅 팀은 없지만 꾸준히 10년 동안 해온 그동안의 결과물들이 있고요. C는 마케팅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모두가 같은 전문직이지만 이분들과 함께 꾸준히 시간을 보내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마케팅을 접근할 때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자본과 인력이죠. 큰 회사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약간 때려 붓는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자본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투여하죠. 이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죠.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많이 투입합니다. 경력직을 뽑기도 하고 팀을 꾸리고 시작하는 편이죠. 반면에 작은 회사들은 한정된 마케팅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야 합니다.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 마케팅에 그냥 들어가는 매월 몇백만 원이 상당히 아깝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했죠. 마케팅 방식 또한 복잡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마케팅이라는 것은 트래픽을 어떻게 발생시키냐입니다. 블로그에는 이웃수가 얼마이고 일방문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유튜브는 구독자와 조회수가 중요하고요. 인스타도 팔로워랑 조회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 트래픽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결국 트래픽만 발생시킬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과거에는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유동인구 많은 번화가나 시장에 가거나 미디어에 의뢰하는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면 먼저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매장을 열거나 TV, 신문에 광고하면 판매가 되었을 것이죠. 그때는 그래서 초기 자본이 상당히 들어가야 했고 그게 없으면 경쟁 자체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자본과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 말이죠. 저처럼 이 분야에서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지금은 미디어, 온라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작은 회사가 가진 유일한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보는 거죠. 지금부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블로그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방식은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업종에 잘 맞는 방식이고 대표적으로 전문직을 포함해서 필라테스, 헬스장, 학원 이런 업종들에 적합합니다. 자, 먼저 블로그를 여러 개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블로그 하나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면 검색 결과에서 한 칸만 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블로그가 여러 개 있으면 검색했을 때 그 블로그 개수만큼의 칸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예시를 한번 보시죠. 학원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술형 논술 학원이라는 키워드가 1170 정도의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의 노출을 얼마나 많이 시키느냐가 우리가 가장 최적화된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 밑에를 내려보면 위에서 파워링크, 그다음 플레이스, 여기서부터 블로그 글이 나오죠. 블로그 글이 나왔을 때 처음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까지 PC에서 노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약술형 논술 학원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이 학원에 대한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글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우리 학원의 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A 학원이 1위에 있고 2위에 B 학원이 있습니다. 3위에도 보면 B 학원이 있죠. 4위에 C 학원이 있고 5위에 또 B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원래는 블로그 하나라고 하면 이렇게 한 칸만 먹을 수 있고 이 글에서 만약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밑에 게시글이 달리는 형태로 노출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서는 세 칸을
B 학원에서 먹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 학원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비슷해 보이지만 보이시나요? 위에 각각의 블로그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하면 여러 칸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굉장히 잘 잡으면서 블로그 운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기는 최적불은 아닌 것으로 조회가 되었고, 실제로 조회를 해보면 여기는 최적불도 아니죠. 두 번째 블로그도 아니고, 세 번째 블로그는 심지어 준체 1위입니다. 그렇지만 이 키워드에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술형 논술학원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새로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고, 이 시장에 초반에 지금 들어가서 마케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학원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또 있는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렇게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네이버 아이디는 1인당 3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의 아이디까지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 개의 준비가 가능하죠. 블로그에 사업자 정보만 잘 입력을 해놓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소 이렇게 3개에서 6개 정도를 준비해서 여기에 최대한 많은 양의 포스팅을 올려보세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큰 회사들이 마케팅을 할 때는 때려 붙는 느낌으로 한다고 했죠. 왜냐면 그만큼 해봐야 어디서 효율이 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작은 회사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폭발력 있게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A, B, C 3개의 블로그에 글을 써야 된다면 원고 하나를 가지고 3개의 블로그에 포스팅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 블로그에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2,500자리 키워드로 A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다고 해봅시다. 자, 이거를 쓴 다음에는 그 원고를 바탕으로 B에다가 그 원고를 활용해서 글을 쓰고 C에다가 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글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틀이나 논리 구조만 비슷하면 그 표현을 조금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바꿔쓰기, 즉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유사문서를 피해 A 블로그에 있는 원고를 가지고 B 블로그, C 블로그에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단의 순서를 바꿔서 쓰는 방식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한 개의 원고로 3개의 글을 쓸 수가 있으며 실제 상위 노출이 잘 된다면 검색 결과에서 아까 예시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키워드에서 3칸을 우리 블로그가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방법만 알면 하루에 3개, 4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단 저품질이 오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을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 채널의 기존 영상들을 쭉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에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좀 힘이 들겠지만 습관이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이를 대신해줄 수 있는 대행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행사와 계약할 때는 본인이 직접 어느 정도 일을 아는 상황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회사들이 큰 회사의 마케팅을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틈새를 노린다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인 트래픽을 활용해서 그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해 매출을 발생시킨다면 이 또한 이 트래픽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아까 예시 들었던 약술형 논술 학원에서 다른 과목의 강좌를 열거나 또는 대입 컨설팅을 하게 되면 똑같은 트래픽을 가지고 매출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저도 마케터로서 클라이언트의 마케팅을 관리해드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할 때 다음에 3가지 기준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을 최소화하며 효율을 찾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CPC 광고 단가가 높은 것들은 피하고 단가가 낮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흩뿌리는 느낌으로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책정하고 일정 수준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이제 그게 고정비가 되어버립니다. 저희 같은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들은 매출보다 비용이 크면 안 되겠죠. 비용이 너무 크면 지속성이 떨어지고 멘탈이 흔들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기한과 목표치를 정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같은 사람이 진행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기한과 목표치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몰입을 하는 편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채널, 미디어가 가진 힘은 상당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과 저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성과를 쌓아가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넓고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기회가 참 많은데 그동안 너무 우물 안에서 만족하면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가진 건 아니지만 이 소소한 것들을 나누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은 분들께 볼 수 있는 곳에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것 말고 지속적으로 나만의 것이 쌓여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저는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았고 착한 척 남 눈치만 많이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삶을 변화하려고 발버둥을 치기로 마음먹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더 발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 생각에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1만 명의 구독자님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꾸준히 소통을 하고 싶어서 현재는 매주 화요일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영상이나 링크가 남겨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고 해당 시간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내용과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모두 편하게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세요.